네,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법칙 중학교 1학년 때 들어보셨을 건데, 자, 연산법칙이 뭐였던가요? 네, 그렇죠. 이 연산법칙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계산법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특히 중학교 1학년 때 혼합계산 같은 경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혼합계산할 때 항상 그원의 순서가 있었어요. 자, 뭐였어요? 어떻게? 그죠? 거듭제곱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은요, 곱하기 나누기 하시고요. 그다음보다 더하기 빼기를 뒤에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러 개의 수가 결합이 됐을 때 우리가 연산은 사실은 그 수 두 개씩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는 우리가 뭐 같은 모끼리 더하는 것이 편하고, 그리고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보다는 어떻게 돼요? 더하면 항상 뭐다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해주면 좀 편리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연산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계산할 때 그 계산을 좀 가볍게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법칙들을 뭐라고 하냐면 계산법칙, 연산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배우셨죠? 그죠? 우리가 세 가지 배우셨어요. 자, 하나는 무슨 법칙이다? 네, 바로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자, 교환법칙이 뭐였던가요? 자, 그렇죠. 일단은 교환법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다?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그래서 우리가 A 더하기 B 하는 거나 B 더하기 A 하는 거는 뭐다? 같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2 더하기 3을 하나, 자, 3 더하기 1을 하나 뭐다? 같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모양은 달라도 돼. 그런데 뭐는 같아야 되냐면, 그 계산 최종 결과가 같으면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자,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구구단을 외워보면 2, 3도 얼마다 6이고 3, 2도 6이죠, 그죠? 그래서 모양은 다르지만 그 계산 결과가 같기 때문에 같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우리가 교환 법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학교 때 계산의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뭐였었냐면, 자, 뺄셈은 뭐로 고쳐 풀었죠? 그죠? 덧셈으로 고쳐 풀었어요. 자, 나눗셈은 뭐로 고쳐 푼다? 곱셈으로 고쳐 풀었거든요. 자, 그 이유가 왜 그랬냐면, 우리가 방금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뺄셈은 어떻게 될까? 자, 1 빼기 2 한 거나 2 빼기랑 같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계산상에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했는데, 나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2 나누기 4하고요, 4 나누기는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이 뺄셈하고 나눗셈은 어떻게 되냐면, 이 교환법칙을 우리가 함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복잡한 식을 계산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뺄셈은 무셈으로, 덧셈으로, 그다음에 나눗셈은 뭐다? 곱셈으로 붙여서 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를요 이렇게 바꿔서 얼마든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법칙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무슨 법칙이 있었습니까? 자, 결합법칙이 있었죠? 그래서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교환법칙은 두 개씩 계산하는 거거든? 근데 결합법칙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 계산해라. 근데, 우리가 이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무리 천재들, 슈퍼컴퓨터들, 세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절대 없어요. 계산을 항상 몇 개씩 하게 되냐면, 두 개씩 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 개를 더하라고 있을 때는요, 아주 짧은 찰나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씩 묶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 개이기 때문에 앞에 두 개를 먼저 묶을 수도 있고요, 뒤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계산하면 3 더하기 3이 되고, 얘는 뭐다? 1 더하기 5가 돼서 그 결과는 뭐로 같다는 겁니까? 6으로 같지요. 네, 그래서 앞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나 뒤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나 같다는 것이. 그래서 결합은 뭐냐면요, 묶어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생겼어요? 괄호가 생겼죠. 그래서 괄호가 생기듯이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해도 그 성립한다는 것이 무슨 법칙이 되냐면 바로 결합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우리가 덧셈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뭐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곱셈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립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우리가 뭐가 되냐면 결합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무슨 법칙? 자,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거 배우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배법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식이나 수를 계산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 우리가 괄호를 풀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괄호를 푸는 법칙이 무슨 법칙이다? 분배법칙에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은 연산이 뭐 할 때, 자, 이거는 서로 같은 연산끼리만 보는 것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됩니다. 그런데 분배법칙은 괄호가 있으면서, 자, 이게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곱하기. 그래서 곱하기하고 더하기가 될 때는
각각에다가 이렇게 곱해준다는 것이 무슨 법칙이냐면 분배 법칙이었죠. 자, 그리고 분배 법칙에서는 등호가 쓰였기 때문에 자,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어가는 것도 성립하지만 우변에서 좌변으로 넘어오는 것도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자, 공통으로 뭐가 곱해져 있다? A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묶어내면 뭐가 생긴다? 자, 괄호가 생긴다. 그래서 중학교 때 여기 괄호를 푸는 것을 우리가 뭐 한다라고 불렀다? 전개한다라고 불렀고요. 이렇게 괄호를 만들어주는 것을 자, 역연사 뭡니까? 무슨 분해다? 그죠? 인수분해라고 했죠. 그래서 인수분해하고 전개하고 관련된 게 무슨 법칙이냐면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지만 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식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을 할 때 어떻게 했죠? 그냥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자, 주어진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한 다음에 거기 대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오늘 집합의 연산법칙을 배우는 이유도 왜 그러냐면 주어진 집합이요. 지금 굉장히 단순하게 뭐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거는 주어져 있지만 나중에 집합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집합을 하나의 문자로 보고 일단은 그 주어진 집합을 어떻게 되겠어요? 최대한 간단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계산할 거거든.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것이 뭐가 되냐면 연산법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는 지금 뒤에 부분에 나와요, 사실은. 자, 뒤에 부분 보면 예제 이거 문제오분 밑에 보면 집합의 연산법칙이 나오죠. 여기다 별표를 나중에 치시면 되고요. 역시 몇 가지가 있다?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가 되냐면 집합을 뭐로 취급해서 그리고 문자처럼 취급해서 일단은 주어진 우리가 문제를 최대한 간단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원소를 찾을 거다 이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자, 빨간 글자가 우리가 역시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 무슨 법칙? 교환 법칙.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법칙? 결합 법칙.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수와 우리가 그 다음에 문자에 대해서 식에 대해서 뭐다 성립했던 세 가지 법칙들이 이 집합에서도 그대로 뭐다 적용이 된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교환 법칙인데요. 교환 법칙은 뭐냐면 A 합집합 B하고 B 합집합 A가 서로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는 어디서 답을 얻을 수가 있냐면 자, 원소 나열법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은 뭐냐면 앞에서 1, 2, 3하고 3, 2, 1 자,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같죠. 왜냐면 들어가 있는 원소들만 같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A를 먼저 합하나 B를 먼저 합하나 그건 어떻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요집합 B를 하든 B 요집합 A를 하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똑같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원소 나열법 자체가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순서에 상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증명이 없어요. 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너무나 뭐하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집합의 표현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뭐부터 나와 있냐면 이제 결합 법칙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 드디어 몇 개다? 아까 우리가 복습을 했을 때 교환 법칙은 수 2개였고요.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 몇 개다? 3개거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제 1번이 이거 교환 법, 그러니까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앞 시간에 뭘 가르쳐 드렸냐면 자,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했을 때 자, 집합 3개인 경우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설명해 드렸죠. 자, 이거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A 합집합 B 합집합 C 하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게 서로 같은 걸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분배 법칙과 결합 법칙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결합 법칙은 뭐냐면 주어진 연산이 전부 다 뭐 할 때 같을 때를 보는 거고 분배 법칙은 다를 때를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전부 다 무슨 집합입니까? 합집합이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무슨 법칙이다? 결합 법칙이네. 자, 왜? 괄호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앞에 2개를 계산하나 뒤에 2개를 계산하나 뭐가 다 같다라는 건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집합의 표현 방법이 3가지였죠. 자,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그 다음 뭡니까? 벤 다이어그램인데 이때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하기 좀 쉬운 건 뭐냐면 바로 뭡니까? 예? 바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기 때문에 자, 이 책에서도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이 같은지 한번 보여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좌변은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우변은 뭐다 파란색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좌변 볼게요. 자, A 합집합 B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합집합 B. A 합집합 B. A 합집합 B면 여기는 요거죠. 자, 다 칠해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 뭘 더해라? C를 더하라네. 그럼 C 더하면 어떻게 되죠? 전체 더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A 합집합, 괄호 B 합집합 C는 뭐냐면, 뭐부터 해줘야 되죠? 그지요? 자, 이거는 뭐부터 해주셔야 되냐면, B 합집합 C부터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거기다 우리가 뭐다? A를 이렇게 합해 주시면요. 이게 어떻다? 같은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자, 그림을 보더라도 이 두 개는 뭐다? 같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바로 결합법칙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자, 요건 확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집합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책에서는 자, 교집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제 1번은 합집합에 대해 했던 거고 교집합 나와 있네. 자, 문제 4번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 이번에 A 교집합 B 교집합 C 하고요.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성립한지 한번 보래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A, B, C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뭐가 되겠어요? 자, A, B, C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좌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교집합 B 어디입니까? 여기죠. 자, 그 다음에 뭐다? C. 자, C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하고 겹치는 부분은 어디냐면 딱 여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 교집합 B 교집합 C. 그럼 이거는 B 교집합 C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럼 요거 하고요. 자, A하고 겹치는 그럼 어디 겹치냐면 여기 그 겹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같아요, 같죠. 예, 그래서 이 두 개는 뭐하다?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산만 같으면 우리가 교집합, 합집합에서는 어느 걸 먼저 계산해야 되는지 관계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하고 식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에서도 나왔던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럼 결론은 우리가 결합법칙을 성립하기 때문에 굳이 괄호를 안 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괄호 없이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문자하고 식에서 거의 수하고 식에서 거의 같기 때문에 이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자, 무슨 법칙? 자, 분배 법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배 법칙 앞에서 자, 수와 식에서는 뭐다? 괄호를 풀어주는 법칙이었어요. 그리고 연산이 뭐 할 때다? 다를 때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기는 교집합이고 여기는 뭐다? 합집합이야. 자, 이거 결합법칙 아닙니다. 왜 연산이 뭐 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었죠.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럼 A를 한 번은 B하고 곱하고 한 번은 뭐하다? C하고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잘 보세요. A 교집합을 한 번은 뭐하고 B하고 그리고 한 번은 뭐하고 C하고 해서 뭐 해라? 합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와 식에서 배웠던 그 분배 법칙을 적용한다면 자, 보세요. 그러면은 A를 한 번은 B하고 교집합을 하고요. 한 번은 뭐하고 C하고 교집합을 해서 뭐 해라? 자, 합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 분배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뭘까요? 그죠? 여기는 이제 교집합이면 여기는 뭐다? 합집합이고요. 여기가 합집합이면 여기는 뭐다? 교집합일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밑에 다시 적을게요. 자, 왜 증명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된다 봅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수와 식의 경우를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자, B하고 한 번은 A하고 합집합을 하는 거고요. 한 번은 뭐하고 C하고 합해서 뭐 해라? 교집합을 구하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A 합집합 B 그 다음에 A 합집합 C 한 다음에 뭐다? 교집합을 해준다는 것이 우리가 분배 법칙이에요. 자, 이 모양이 분배입니다. 그래서 연산이 뭐 할 때 서로 다를 때 괄호를 풀어주는 것이 우리가 분배 법칙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성립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가 예제 2번하고 우리가 문제 뭐다? 5번에서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되겠죠. 자, 그럼 좌변하고 우변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그림 자 볼게요. 자, A, B,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얘 먼저 해야겠죠. 자, B 합집합 C 어떻게 될까? B 합집합 C. 자, 여기 맞나요? 자, 근데 이거하고 뭐하고 A하고 겹치는 것을 물었어요. 그럼 A하고 겹치는 부분은 어디가 겹치냐면 자, 보세요. 딱 여기가 겹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변을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자, 보세요. A, B, C 이렇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A 교집합 B래요. 자, A 교집합 B가 어디냐면 A 교집합 B는 여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C는 어디냐면 A 교집합 C가 여기거든요. 자, 합해래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모양이 어떻다? 서로 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서 이것도 뭐한다? 성립한다.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 5번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도 우리가 똑같이 그려보시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A, 여기가 뭐다? B, 여기가 뭐다? C입니다. 자,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적용 볼게요. 자, 괄호는 자, B 교집합 C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럼 B 교집합 C가 어디냐면 여기 맞지요? 자, 근데 A하고 합하래. 그럼 A하고 합하면 A까지 더해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다 더해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 이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A 합집합 B가 어디 있죠? A 합집합 B는 여기가 A 합집합 B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C는 어디예요? 그죠? A 합집합 C는 어디가 되냐면 자, 여기가 A 합집합 C가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겹치는 부분을 물었어요. 교집합.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빨간 빗금하고 우리가 뭐하고 하얀 빗금이 다 그려진 거. 빗금 잘 안 보이지만 이걸 우리가 다시 표시해 보시면 여기하고 딱 어디냐면 여기가 공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개가 어떻습니까? 같지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분모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외우기 좀 쉬운 방법은 뭐냐면 얘입니다.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연산이 뭐 할 때 괄호 안에 있는 거하고 다를 때 쓰는 것이 뭐다? 바로 우리가 분배법칙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전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B하고 한 번 A하고 교집합 하고요. C하고 뭐다? 교집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여기 다 쓴 이유가 A 교집합하고 한 번은 B, A 교집합하고 한 번은 뭐다? C하고 난 다음에 자, 중간에 뭐로 결합이 되고 있어요? 합집합으로 결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합니다. 자, 그리고 A 합집합 B 교집합 C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A 합집합 B죠. 한 번은 B하고 한 번은 C하고 그러면은 얘는 A 합집합 B, A 합집합 C. 자, 그런데 가운데는 뭐다? 자, 교집합으로 외우게 되는 것이 바로 뭐다? 분배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익숙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뭘 하게 될 거냐면 자, 이것을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데 문제집에 보면 이 집합, 주어진 집합을 굉장히 간단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대입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밖에 문제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별표 5개. 자, 결국에는 집합의 연산법칙은 결론은 뭐냐면 이 집합을 하나하나에 물어보고 문자로 보고 난 다음에 그 최대한 간단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원소를 구할 거거든. 그때 필요한 법칙이 몇 가지다? 3가지. 자, 그래서 무슨 법칙? 교환, 연합, 분배 법칙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 교과서 밖에 있는 것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집합의 연산 제 3번째와 4번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3번째 우리가 집합의 연산은 뭐냐면 자,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무슨 집합? 자, 여집합이 나오고요. 네 번째 연산 법칙은 뭐냐면 차집합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하고 참 비슷한 것이 수에서 무슨 연산이 있었어요? 사칙 연산이 있었죠. 자, 그런 것처럼 집합에서도 뭐다? 4가지 연산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무슨 연산을 배우셨죠? 합집합, 그 다음 뭐다? 교집합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집합 2가지를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배우셔야 되는데요. 이 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나머지다 이렇게 되거든요. 나머지. 그럼 우리가 어떤 집합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가 있을 경우가 어떻게 되죠? 그 집합의 바깥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여집합을 하기 전에 뭘 좀 아셔야 되냐면 자,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교과서에 보면은 자, 우리가 빨간 글자로 나와 있죠. 자, 무슨 글자 있어요? U 이렇게 있습니다. 자, U. 자, U는 이렇게 우리가 적으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적으면 사실은 무슨 교하고 헷갈립니까? 합집합교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U를 쓸 때는 이렇게 여기 사실 필기체에 해당되는 건데 뭐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보세요. 자, U는 유니버셜의 첫 글자래요. 그래서 사실 전체 집합은 여기 하나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니버셜이 되고요. 자, 책에는 없는데 제가 첫 시간에 가르쳐 드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집합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셋.
자, 착한 발음 뭐라고? 세트.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집합은 영어로 뭐가 되냐면 유니버셜 셋이 됩니다. 자, 근데 유니버셜이 무슨 뜻이죠? 근데 유니버셜이 뭐냐면 우주란 뜻이에요. 우주. 자, 우리가 사실은 제일 큰 개념이 사실 우주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질문 안 할게요. 자, 여러분 우주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이 뭐였냐면 지구과학 교사가 꿈이었거든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제가 천문학, 그러니까 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지구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물론 지금은 수학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구과학을 좋아했었어요. 자, 근데 좀 궁금한 건 역시 뭐냐면 우주는 끝이 있을까 없을까? 그 다음에 빅뱅설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자, 빅뱅설이 뭐냐면 원시 우주가 콩알보다 굉장히 작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열을 받고 암전기 높아지면서 탕 터졌대. 그래서 이게 확 퍼지면서 우리가 지금은 우주가 생겼다는 게 보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우주가 그러면 뭘까? 그래서 제가 담임선생님께서 지구과학 선생님이셨거든요. 고2 때.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지금 우주의 끝은 있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왜 우주의 끝이 없다고 보냐면요. 우리가 가본 적이 없어요.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끝이 없다고 해도요.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주의 끝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빅뱅설 탕 터지잖아. 그럼 탕 터지려면 바깥에 공간이 있어야지만 터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퍼져 있는 범위를 우주라고 한대요. 그럼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우주의 바깥은 뭐냐? 말 그대로 미지의 세계, 알 수 없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걸 상대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상대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 원시 우주 바깥의 공간이 사실 있었던 이유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퍼져 있는 범위를 뭐라고 하기 때문에 우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전체 집합의 개념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앞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이렇게 주머니처럼 동그랗게 그렸죠. 근데 우리가 전체 집합은 이렇게 네모로 앞으로 좀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네모로 보이시죠? 자,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 바깥은 뭐죠? 우주 밖입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그러면 굳이 상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퍼져 있는 이 안에 뭐 우리가 상대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어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주어진 집합 중에서 가장 큰 집합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집합들이 다 있다는 걸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A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집합에서 요 여는요 한자거든요. 그래서 한자 중에서 뭐가 되냐면 나머지 여자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 어디예요? 여기 맞나요? 예. 자,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의 개념은 뭐가 되냐면 전체 집합에서 요 A를 보충해줘서, 그러니까 A를 보충해서 뭐다 전체를 꽉 채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 보면은 영어로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여집합은 컴플리먼트거든요. 컴플리먼트가 뭐냐면 보충, 여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요 A를 보충을 해서 전체를 꽉 채우는 부분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위에다 이렇게 C를 작게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것을 이제 무슨 집합이라고 합니다? 여집합이라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집합이 나오려고 하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전체 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이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건지 집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여집합의 뜻은 뭐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x는 x바 x x단은 뭐의 원소다? 자, 전체 집합 요 원소예요. 자, 그리고는 뭐다? A의 원소면 아니겠죠. A가 원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집합이라고 부르는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볼게요. 자, A가 1, 2, 3, 4, 5랍니다. 자, 근데 A가 뭐라면 1, 2, 4라네요. 그러면 A 여집합 뭐라고? 그죠? 전체에서 여기 뺀 나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 2, 4 빼면 뭐가 되죠? 3, 5가 되죠? 여기는 3, 5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서는 우리가 주어진 가장 큰 집합에 대해서 안에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무슨 집합의 개념도 나오게 되냐면 여집합의 개념도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문제 6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 문제 6번은 u는 x는 10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러면은 u를 우리가 원소 날법으로 나타내면 1, 2, 3 해가지고 어디까지? 자, 90까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는 1, 4, 5, 7, 9라고 되어 있네요. 홀수네, 그지? 그럼 a는 뭐가 되냐면 1, 4, 5, 7,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번 a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a. 아니, 또 다음 집합의 뭐다? 여집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A의 여집합을 물었어요. 그럼 A의 여집합은 뭐가 되냐면, 자, 말 그대로 1번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A의 여집합,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걸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준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A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1, 4, 5, 7, 9. 이거 띄워줘야 됩니다. 푼만 쓰고, 맞죠? 자, 그러면 밖에 있는 게 뭘까요? 2, 4, 6, 8, 10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은 A 여집합은 뭐가 되냐면 말 그대로 2, 4, 6, 8, 10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2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여집합을 물은 거예요. 자, 표시는 이렇게 하면 나왔습니까? 그럼 이건 너무 간단한 게 여집합은 어떻게 되죠? 바깥쪽이죠. 자, 근데 그거 여집합이에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하고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1, 4, 5, 7, 9 이렇게 되는 것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세 번째 공집합의 여집합이 물었어요. 자, 그럼 거기다 적을까요? 자, 요걸 구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공집합의 여집합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 반대야. 그건 뭐다? 이건 전체다.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죠? 자, 마지막으로 자, 네 번째는 전체의 나머지를 물었어요. 자, 전체의 나머지가 있나요? 있죠? 우리가 집합으로 따지면 공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다의 개념 때문에 나온 것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구호는 안 맞지만요, 수학에서 반드시 좀 필요한 것이 무슨 집합이다? 공집합이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무슨 집합이 필요하냐면 이제 차집합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차집합하니까 좀 쉽죠. 차는 뺀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A에서 B를 빼는 것을 뭐라고 하는 차집합이라고 하는데,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자, 그럼 차라고 하는 게 뭐냐면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차집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A는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대요. 그럼 어떤 부분? 이 부분은 뭐 해야 된다? 빼버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실제로는 A 차집합 B의 개념은 뭐냐면 A 차집합 B의 개념은 A에서 뭘 빼는 겁니까? 실제로는 자, B를 다 뺀다기보다는 A하고 B하고 겹친 부분을 뭐 한다? 빼준다라고 보시는 것이 우리가 A 차집합 B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의 뒤에 보면 우리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A 차집합 B는 뭐다? A에서 B를 뺀다기보다 실제로는 교집합을 빼주는 것이 A 교집합 B, A 차집합 B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A 차집합 B는 뜻은 뭐냐면요, X는 A의 원소는 되는데 그리고 뭐의 원소는 돼서는 안 된다? B의 원소는 돼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차집합, A 차집합 B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결국에는 여집합은 뭐가 됩니까? 여집합은 전체 그 집합의 나머지 부분이잖아. 그럼 따지고 보면 전체에서 뭘 뺀 거다? 그죠? A를 뺀 것이 우리가 전체 집합이니까 A 여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집합하고 여집합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스스로 확인하기가 하나 있는데요. 자, 보세요. A는 A, B, C, D 이고요. B는 A, E, I, O, 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A 빼기 B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 자, 순수한 무슨 부분? A 부분. 자, B, C, D. 그래서 여기는 B, C, D가 들어가고요. 자, B 빼기 A는 어딥니까? B에서 A 뺀다. 자, 순수한 뭐다? B 부분 맞나요? I, O, U. 이렇게 돼요. 그래서 I, O, U.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네요. 자, 여기 적어주세요. 자, 우리가 앞에서 교환 법칙을 배우셨는데 교환 법칙은 교집합과 합집합에서 성립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 우리가 차집합은 교환 법칙 성립하나요? 성립하네요.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집합을 문자로 놓고 계산을 할 때는요, A 차집합 B는 이대로 두면 더 계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살짝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뭐로 고쳐줘야 되냐면 교집합으로 고쳐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나 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7번에 이제 살펴보면 A는 2, 4, 6, 8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X바 X는 10이에요. 양의 약수네요. 그럼 양의 약수 불러보실까요? 1, 2, 3, 4, 6, 10이 되는 거 맞아요? 예, 그러면 이걸 그려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는 지금 전체 집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그냥 집합 두 개를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될까요? 그죠? 당연히 집합 두 개가 나오면 우리가 교집합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집합이 있네 하면은 가장 일반적인 요경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2, 4, 6을 가운데 집어넣으죠. 자, 그러면 순수한 A는 8, 자, 그러면 순수한 B는 뭐다? 1, 3, 12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A 교집합, A 차집합이 어딜까요? 그렇죠. 여기가 바로 A 차집합 B입니다. 자, 얼마? 자, 8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B 차집합 A 보겠습니다. 뭐죠? 1, 3, 10이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확인하시다시피 이거는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집합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예제에서 한번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나온 이유가, 자, 조금 전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차집합은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전개할 겁니다. 자, 집합. 예제에서 한 번은 뭐냐면, 자, A 차집합 B가 뭐다? A 교집합 B 여집합하고 뭐다? 같다는 거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무슨 그램을 이용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같다면 나중에 이것을 맞다라고 보고 전개할 때 쓸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당연히 A 차집합 B는 자, 어느 부분이다? 자, 이 부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거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우변. 자,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A 그 다음 B입니다. 맞습니까? 자, 물론 B의 여집합이 나오려고 하면 뭐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튼 바깥이 전체 집합이라는 보면 되겠지.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A는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 어느 부분이죠? 자, B의 여집합은 제가 빨간 걸로 한번 체크해볼게요. 자, 여기가 B를 제가 나머지를 겹치는 게 어디죠? 딱 여기가 겹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두 개가 같다 다르다? 같죠? 네, 그래서 앞으로 A 차집합 B가 나오면 뭐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하고 같고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나와도 뭐다? A 차집합 B하고 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예제 3번에 좀 하나 좀 적어놔 주십시오. 자, 뭘 적어야 되느냐? 자, 암기 여기 적어놨는데 왜? 이 결과를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문제 8번은 뭐가 되냐면,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B에서 다음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바로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기준이 A인데요. A하고 A 여집합을 합했대.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자기와 보충되는 거 다 합하면 전체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A하고 A 여집합은 어떻게 돼요? 겹치는 부분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교집합보다 공집합이에요. 자, 그럼 돌발 질문. A하고 A 여집합은 무슨 관계? 무슨 관계? 그렇죠? 자, 이 답 바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지난해 서로 소 배웠어요. 그래서 서로 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집합보다 공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번은 뭐냐면, 나중에 명제라는 단원에 가서도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돼요. A가 B보다 크대. 자, 그러면 우리가 여집합을 봅니다. 그럼 여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A가 작으니까 나머지는 A 여집합이 더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A와 B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B의 여집합은 어디죠? B 여집합은 예, 여기가 되겠고요. 자, A 여집합은 어디가 될까요? 예, 바로 A 여집합은 여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뭐가 더 넓어요? 당연히 A 여집합이 더 넓죠. 그래서 나중에 여집합을 구하면 뭐의 방향이 바뀐다? 부분 집합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함 관계의 방향이 바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을 정리한 거 요건데 한 10개 정도 하셔야 돼요. 자, 그 중에 몇 번이 중요하냐? 특히 여러분들 3번, 5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번. 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공집합. 자,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전체 집합. 아까 확인하셨습니다.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자기 자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A 차집합 B는 A 여집합 B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4번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 A와 A 집합 합하면 전체 집합, 교집합은 없지요. 이거 유순관계 서로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B가 더 크다면 여집합은 우리가 A 여집합이 더 크다는 거. 이거 나중에 넘겨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지 나중에 뭐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연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분이 되겠습니다.